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후보 교체 막장극, 언론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 막장극. 정말 국민의힘의 밑바닥을 다 보였다. 정말 이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지적들이 오늘 일제히 언론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거 주동한 사람들 가만놔도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언론들의 정말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내 화합이라는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유임을 요구를 했어요. 네. 권성동 자꾸 말 또 꼬이네. 권 원내대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그냥 김문수 찬양을 하고 오늘 선거운동 하는데 보니까요. 가장 바로 옆에서 저렇게 또 환한 미소를 짓고 참 정치인은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래 하고 싶나 보죠. 뭐. 그래서 어제 저게 다 일어난 거죠. 의총에 가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다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고 거기서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이재명과의 대전이 코앞인데 어떻게 또 원내대표 지금 선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유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유임과 동시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의 1인이 된 건데 저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그다음에 김덕순의 을지문덕인의 단일화 가지고 그 시건한 거 그것도 사과해라. 뭐 세 가지인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데 권성동을 유임시킨다.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약간 돌려치기라고 그래요. 예, 권성동 그걸 통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요구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친한계 16명이 권영세만 물러나서는 안 된다. 권성동 원내 지도부도 권성동 원내 대표뿐만 아니라 네. 원내 지도부도 동반 퇴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공유를 한 사항인데 저렇게 하면 사실상 그냥 김문수는요 이런 거죠. 예, 요번에 그 당원 투표에서 이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 플러스 순수 김문수파. 네. 그러니까 한동훈 플러스 순수 김문수파는요 자통당파예요. 예, 이게 묘한 이 합작이 이루어진 건데, 그 표가 모여서 이제 그 저기를 거부해 버린 거 아닙니까? 한덕수의 후보 교체를. 그런데 한동훈의 도움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을 했는데 이제는 딱 보니까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친윤하고 다시 손잡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명분과 또 국민들에게 어떤 해명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냥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다 잊고 갑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이거를 져야지만이 저 집단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인지 아닌지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무조건 한 목소리로 그냥 과거는 덮어가자라고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정말 그날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했고 주도했고 단식 농성까지 하고 정말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원들에서 밀려났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후보 바꿔치기를 더군다나 그 새벽에 1시간 딱 주고 요때만 접수하겠다고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를 어떻게 없었던 일처럼 다 잊고 가자?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기 위해서 당원 여러분들이 ARS 투표를 통해서 그 야단을 쳐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그 결론을 뒤집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를 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뭐 알량한 후보 자리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렇게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야 정말 태세 전환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정말 대단하다. 과거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9일 날이었던가요? 그 의총장에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뭐 손으로 하트 날리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분이 이제 그날 조배숙 의원이 네. 핑크색 자켓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이렇게 몸으로 막 맞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ARS 투표 결과 나오고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총장에 나왔을 때 보니까 정말 만개한 웃음을 보이면서 가장 앞장서서 또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 뭐 이제 전북에 가서 그 빨간 잠바 입고 네. 또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에 있어서 대의 명분 그럼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선거 시작됐으니까 선거운동한다 이것으로만은 가름되지 않은 그런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마주 그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문수 후보 간에. 왜냐하면은 아까 신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권성동에 대해서 유임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좀 거부하는 듯한 의사 표시도 하면서 또 동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은근슬쩍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그냥 눌러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의 요구가 이렇게 공교롭게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일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참 정말 국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당원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참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친윤 패권주의를 당내에서 지켜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나를 이제 몰아내려고 했지만 친윤의 도움을 안 받고서는 사실상 잘못하면 이제 한동훈 쪽한테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친윤과 손잡으로 인해서 그걸 버텨내겠다. 네. 뭐 이런 전략 아니겠어요? 권성동 안 짜는 이유가.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선대위 그 보직 그 네. 명단이 쭉 나왔던데 거기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게요. 이 선대위 선거운동본부 짜고 그럴 때 각 뭐 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 분야가 좀 있어요. 뭐 정책, 뭐 홍보, 그다음 전략, 뭐 또 조직, 뭐 이런 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적 전문성이 좀 약한 게 보면 이제 일정 수행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거기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한 사람이 가서 하면 된다. 뭐 그런 자리로 이제 보통들 여겨지는데 근데 일정과 수행은 그 문고리거든요. 문고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전문성 없이도 치고 들어가고 딱 문고리가 되는 순간 그게 실세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박근혜 때도 문고리 3인방 뭐 했고요. 근데 윤통 시절에 이 일정과 수행 누군 줄 아세요? 누구죠? 그 이마빌딩 때부터요. 일정 팀장이 강명구였어요. 악명구. 강명구. 네. 저 어디 저 구미인가요? 네. 강명구가.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메시지의 조지연. 조지연. 그 이마빌딩 경산. 멤버예요. 네. 그리고 이용이 오늘 보니까 수행했잖아요. 수행 단장은 이만희 삼선인데 네네.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 가오마담으로 세워놓은 것 같고 보니까 수행 부단장이 이용이에요. 실제로 똑같군요. 네? 수행 부단장이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정
그 메시지 같은 것도 뭐 그냥 그 후보가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 짧은 메시지 같은 네네. 것들을 이제 그 조지현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많이 했는데 뭐 메시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수행과 일정이 딱 그 멤버예요. 윤통이 3년 전에 쓰던 멤버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는가? 음. 나는 윤석열 그거를 그대로 인적인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 먹겠다라고 네네. 하는 그 의사 표현입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김용태를 이제 비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김용태는 오늘 뭐 계엄에 대해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김문수 후보는 뭐 전혀 그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없죠. 네. 전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슬슬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제 어차피 빅텐트는 뭐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빅텐트가 이야기 나오냐면 자통당하고 황교안하고 김문수하고 후보단이라는 예. 이 빅텐트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인가요? 광화문에서 열린 그 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당시에 신혜식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 한번 저 감독님 한번 볼까요? 광화문과 국민의힘이 합당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80만, 광화문에 300만 합당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는 기회를 이번에 꼭 이룩해야 된다. 더불어민주 네. 지금 민주당은요, 내부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 전략을 김문수와 전광훈의 연관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세력들은 이번에 이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온 구주화 후보,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무소속 후보,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도 언뜻언뜻 그런 이야기를 비치긴 합니다. 그렇죠. 이 3자가 뭔가 후보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단일화가 맞습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파이가 아니었는데 네. 이거를 더 크게 키워서 좀 중도 거를 가져와 보자 하는 목적에서 단일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편 구석에 있는 분들끼리 해도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결과를 나오게 뻔한 그런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그 무슨 어떤 생각에서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요번 대선은요. 아까 뭐 수행 일정 메시지가 그대로 스텝들이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요번 대선은 지난 대선이 윤대 2로 치러졌은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시즌 2처럼 되는 거예요. 윤만 빠진 윤어게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대선을 내란 프레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광화문 세력과 같이 알아서 단일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마 또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뻔연히 그렇게 보이는 그림이 뭐 의도야 어떻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내란 세력이 더 저렇게 합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원래 단일화로 통해서 여러 좀 이렇게 지지 세력을 좀 모아보겠다 더 키워보겠다 하는 목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 진작 우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면 결국 이제 이게 아스팔트 세력, 네. 전광훈 뭐 이런 걸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가 되는 네. 게 가장 우려스럽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그 구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 막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지금 그 틀겠다는 거예요. 네. 틀고 이제 부각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는 그에 대해서 딱히 뭔가 딱 두 잔에 자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뭔가 좀 가까운 듯이 네. 그걸 뭐 옹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 대 잘못하면 전광훈의 싸움이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뭐 독립적인 뭐
후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윤석열과 정광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그 저기 관훈 토론 나갔을 때도 그 정광훈 목사 얘기가 질문이 나오니까 맞아요. 광장에서 그 의병을 일으켰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비유법을 쓰던데 그러니까 그런 세력과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요 후보되는 과정에서는 좀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만난 적 없다. 음. 심지어 정광훈 씨는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음. 최근 5년 동안 교류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2020년에 자기하고 자통당 창당하고 그게 2020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뭐 했어요. 네. 예, 그런 식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뭐 그렇게 밀접한 관계 아니다. 이런 식의 배려를 하다가 김문수가 후보가 딱 되니까요. 전화위복이 됐다. 네. 뭐 하면서 이제 김문수와 뭐 이제 단일화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이게 단일화가 참 이럴 때 단일화는 참 단일화라는 단어에 좀 무슨 생명력이 있으면 굉장히 개짜증을 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단일화가 아니고요. 보세요. 정광훈과 뭐 김문수 5년 동안 좀 뭐 못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황교안 부정선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저 셋이 모여갖고 이거 뭉치는 건 이상가족 상봉이지 이게 무슨 단일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마이너스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사실은요 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선거의 제일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이 김문수를 이기느냐 이게 글쎄요. 제일 관전 포인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그러면 또 이준석이 그래도 이 뭐 선거 운동 면에 있어서는 꽤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이제 주로 이제 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꽤 전파력이 큰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준석 쪽에 지금 개혁신당은 그 당원이 지금 최근에 10,000명이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상승세고 TV 토론을 하게 되면 일단 이재명 대 지금 이준석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정말 천추한이 된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한동훈 후보를 뽑았으면 그래도 이 뭔가 양자구도가 되고 이준석은 따라붙는 조건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김문수 후보는 저 뒤에 물러나 있고 이재명과 이 이준석의 싸움 비슷하게 되어버리면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거 어떡하냐는 그런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실제 지금 눈앞에 펼쳐지질 않아서 그렇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요. 네. 참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양쪽에서 그 빅마우스 이재명, 이준석 두 사람이 동시에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단일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스팔트 세력과의 단일화 뭐 이런 건 정말 물고 뜯기가 너무너무 좋은 소재거든요.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참 아찔하고 지금 사실 뭐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만 보자면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인 운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천운이죠 지금. 지금 뭐 어쨌거나 보수 지분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맥을 못 추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실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토론 같은 거 보시면서 말 잘하네. 말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세 가지 사항 이것이 김문수 후보 본인한테 뭐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최소한 해결이 돼야 숙제를 풀어야 거기 가서 입이라도 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충심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선거가 다 끝나고 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앞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